전쟁의 불꽃은 하늘에서만 타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충돌은 단순한 미사일 교환을 넘어 한 나라의 체제를 흔드는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란은 최근 탄두 중량 1톤급에 이르는 탄도미사일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쟁의 파괴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군사시설뿐 아니라 혁명수비대와 내부 통제 조직을 겨냥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제 외부 공습과 내부 균열이 동시에 작동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군사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기 때문에 전쟁은 언제든 자기가 끝내고 싶을 때 끝내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더 강한 미사일을 꺼내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날리고 있고, 배상금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으로 봐서 물밑에서 상호 교섭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아직은 확실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처럼 정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장면은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먼저 나타나는 모습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정권은 더욱 단단히 문을 걸어 잠깁니다. 혁명수비대와 바시즘 민병대, 경찰과 정보기관이 도시의 거리를 촘촘히 장악하며 반정부 움직임을 초기에 차단하려 합니다. 전쟁이라는 명분은 체제 통제력을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억압으로 모든 균열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란 사회를 흔드는 진짜 불씨는 정치가 아니라 삶의 무게에서 시작됩니다. 국제 제재와 전쟁 충격이 겹치면 물가가 오르고 일자리가 줄어들며 석유 수출과 물류가 흔들릴수록 경제는 빠르게 숨이 가빠집니다. 사람들은 이념 때문에 거리로 나오기보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거리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체제를 위협하는 분노는 종종 배고픔과 생활 붕괴에서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장면은 전국적인 혁명이 아니라 지역별로 번지는 불안입니다. 일부 도시에서 시위가 시작되고 경찰력의 균열이 드러나며 통제가 약한 지역에서 작은 폭발들이 이어집니다. 이런 국지적 균열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지금 거리로 나가도 괜찮을까? 혹은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정권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순간은 거리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체제가 무너지는 진짜 경계선은 권력 내부에서 생깁니다. 군과 정보기관, 종교 권력과 경제,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다른 계산이 시작될 때 충성의 균열은 조용히 자라납니다. 전쟁이 계속되면 권력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끝까지 버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출구를 찾을 것인지에 대한 계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혁명의 장면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거리의 시위와 권력 내부의 분열이 맞물리며 체제가 변형될 수도 있고, 지도부 교체나 권력 재편이라는 방식으로 체제가 다른 얼굴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하면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외부의 폭격만으로 정권이 곧바로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이란은 아직 체제 붕괴 직전에 서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부 불만과 경제 압박은 커지고 있지만 치안 조직과 권력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란은 1톤급 탄도 미사일 사용을 언급하며 군사적 대응 의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무너지는 정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싸울 능력이 남아있는 체제의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언제 끝날 수 있을까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전쟁의 최고 강도가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적 목표 달성을 선언하고 이란 역시 체제 보존을 우선하며 공격 강도를 낮춘다면 전면 충돌은 예상보다 빠르게 잦아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쟁의 최고 긴장은 가까운 시기 안에 지나가고 이후에는 산발적인 보복과 긴장 상태만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더 현실적으로 보는 그림은 조금 더 긴 소모전입니다. 이란은 미사일과 해상 교란 능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이스라엘 역시 작전을 다른 전선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아직 패배를 인정하는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전쟁은 몇 주 더 이어지며 협상과 군사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나리오는 전쟁이 명확한 끝을 갖지 못한 채 낮은 강도의 지역 분쟁으로 굳어지는 경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길어지고 주변 국가들이 얽히기 시작하면 전면 폭격전은 줄어들더라도 보복과 대리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은 단기간의 충돌이 아니라
중동 전역을 뒤흔드는 긴 그림자로 남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중동의 밤하늘에는 미사일이 오가고 있지만 전쟁의 진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거리의 분노, 권력 내부의 계산, 그리고 세계 정치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며 이 전쟁의 끝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흔들리고 있지만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 전쟁 역시 아직 끝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동의 긴 밤은 아직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습니다.